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청소학원 교무실장입니다. 일단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설명회다 또는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해보는 것은 인터넷일 것 같아요. 홈페이지. 그럼 이제 저희 분당청소리나 저희 이투스 계열의 학원에 들어가 보시면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뭐냐면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찌됐든 작년에 조금 안 좋았던 성적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하는 기회를 이제 얻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선택제 수업이다 그 단어만으로만 보면은 내가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아니 저희 분당청소학원이 이야기하는 선택에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재수 정규반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학력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력 중심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재수반은 본인이 얻은 작년에 수능에서 얻은 점수를 가지고 반배정을 받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재수반이다라고 하면 국수형 평균을 내죠.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국어도 3등급, 수학도 3등급, 영어도 3등급이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평균 3등급 반에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괜찮아요. 과목에 따라서 뭐 잘하고 못하고가 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국어는 1등급, 수학은 5등급, 영어는 3등급. 역시 평균을 내도 3등급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학생과 이 학생은 같은 반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5등급이다 보니까 수학은 수업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고, 상대적으로 국어는 1등급이었기 때문에 국어는 많이 쉽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중간에 반이 이동이 되느냐? 재수반에서는 반 이동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이동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게 과거의 재수반이에요. 5년 전만 해도요, 저희 이제 분당청소학원도 정확하게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쭉 끌고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목별 맞춤 선택 수업을 통해서 학력 중심, 즉 레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가 저희 첫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느끼기에 관리의 부실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투스 청소학원이죠. 청소학원의 최고 강점은 뭐 수업을 잘하시는 우리 강사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뽑는 건 저희 이제 재수시장에서 먼저 뽑는 건 관리력입니다. 저희는 일단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담 담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 어떤 반에 속하게 되고 그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학습 관리나 생활 관리를 받게 돼요. 이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아니시고요.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단 뭐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성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는 생활 관리, 아침에 지각이나 결석이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거의 매달 1회 이상은 학습 상담 및 생활 상담이 진행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유형, 어떤 수준에서 수업을 들을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컨텐츠. 컨텐츠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좀 있으실 거고 학생들도 관심이 좀 있어요. 관심 있는 면은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컨텐츠에 대한 것도 마지막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재수정규반 핵심 키워드는 학력 중심, 개별적으로 맞춤 수업이 진행이 되고 유형별, 수준별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이 들어와서 그래 내가 이 과목을 듣는 시간표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학원의 시간표는요, 그 반 학생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이어도 내 짝이어도 100%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왜? 이 학생과 나의 국어 레벨도 다르고 수학 레벨도 다르고 영어 레벨도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레벨 수업으로 이제 그것들을 진행하게 되겠고, 자, 그다음 유형별 수업입니다. 유형별 수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단원별 수업은 흔히 얘기하는 진도 수업이에요. 뭐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 수업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테마 주제별 수업.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힘겨워하는 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파트에 대한 수업들도 진행이 되고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수업이나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약점별 수업. 약점별 수업은 보통 6평 이후에 진행이 돼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본인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과목별로 그런 거에 맞춘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시간표를 짜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작년에 수능 본 이후로 한 100일 정도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능 성적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학생,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작년 수능 성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방안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취도 진단평가를 보게 돼요. 국수형으로 보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일정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총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이건 입학고사가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성취도 평가 분석서라는 게 나와요. 분석지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 분석서는 우리 학생들이 종이로서도 받아볼 수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핸드폰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적혀 있냐면 첫 번째 이게 수학 과목이거든요. 수학상 성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 평가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수어는 몇 점인지 수투는 몇 점인지 정오표가 이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시즌 1에는 어떤 커리큘럼, 어떤 수업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과목별로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지를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시간표를 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분석지는 첫 번째 우리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 중요한 자료가 돼요. 물론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에는 작년 수능 성적 플러스 이 분석지를 가지고 1차 상담이 이루어지겠고 1차 상담 때 1년 동안의 학습 계획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짜면서 시즌 1에 대한 시간표가 확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열리는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국어는 크게 독서, 문학, 그다음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국어는 레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개념반, 문학 개념반, 언매 개념, 화법과 장문 개념반. 마찬가지로 이제 실력반. 실력반은 보통 전년도 수능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이내 정도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독서 실력, 문학 실력,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도 실력이 열려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도 가능해요. 나는 작년에 국어가 3등급 이내였으니까 둘 다 실력을 들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있죠. 나는 독서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고 문학은 상대적으로 강해. 그럼 독서는 조금 내려서 개념반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실력반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단원별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도가 있는 수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어가 좀 부족한 학생들 보완학습입니다. 특히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해서 경제 법 지문들, 과학기술 지문의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독서를 개념반을 들어. 근데 내가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경제법 또는 과학기술을 들으시면 돼요. 둘 다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둘 다 듣게 되면은 국어의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즌 1, 2에 두 번 다 열리거든요. 그러면 시즌 1에는 뭐 경제법을 듣고 시즌 2에는 과학기술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다. 그 다음에 문학이 약한 친구들에는 현대시, 고전시가, 서사문학 이런 수업들이 열리니까 추가적으로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독서 한 과목 선택, 문학 한 과목 선택, 선택 과목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수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학원과 좀 달리 컨텐츠는 니들이 푸는 거야 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풀어오면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드려요.
물론 컨텐츠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적을 얻으면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어찌되었던 내가 성적이 좀 낮거나 좀 시험이 어려웠어 그러면 컨텐츠 수업들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컨텐츠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시키는 그런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1에는 우리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수능과 같은 풀모의고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수에서 나오는 데일리, 일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가 있고요. 제가 이제 한수 데일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 과목을 조금 못하거나 국어 과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요새 굉장히 많거든요. 국어라는 과목은 저희 모국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입니다. 공부를 거의 국어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상담할 때도 저는 수학 선생님임에도 만약에 오늘 학생이 3시간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수학 말고 국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국어 과목은 매일매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한수 데일리라는 수업을 선택하시면 매일매일 과제 수행하고 그 과제에 대한 오답 정리라든지 중요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이 약한 친구들은 시즌 1에 한수 데일리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어가 작년 우리 재원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재원생 시즌 1 시간표예요. 이렇게 짰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한 수업이에요. 저희는 모든 수업이 100분 구성입니다. 자, 그렇게 보셔서 이제 국어 과목이 취약한 학생, 빨간 네모칸이 이제 국어 수업이거든요. 총 몇 개를 선택했냐면 7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일주일 동안 국어를 14시간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 국어면 국어의 시즌 1에는 수업 배치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레벨 부분이 가장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학은 그래서 크게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3레벨로 구분이 돼요. 개념반, 실력반, 실력업반. 그래서 수원수투를 일단 공통 과목이라고 하니까 수원수투 개념반, 그 다음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개념반들 열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원은 실력과 실력업, 수투 역시 실력과 실력업. 그래서 공통 과목을 레벨이 3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수원은 조금 하는데 수투가 좀 많이 약해. 그럼 수투 같은 경우는 개념반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력 또는 실력 업반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과탑 못지않게 수학 과목에 대한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될까에 물음표를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보통 이런 학생들입니다. 확통을 선택했던 애들은 그냥 확통을 선택할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게 미적이에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인데 미적분이 너무 많이 어려웠고 작년에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해서 올해는 확통으로 넘어가고 싶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일단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1등급, 어쨌든 등급을 봤는데 좀 수월하다는 거죠. 커트라인 자체가 낮아요. 커트라인 자체가 낮은 이유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미적분이 어려워서 커트라인이 낮은 게 아닙니다. 미적분 학생들이 훨씬 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1등급의 비율을 높여야 되니까 커트라인을 낮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원 수투는요, 공통 과목으로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그랬을 때 그룹핑을 합니다. 미적분, 확통, 기하. 그래서 수원 수투의 평균을 내요. 그래서 평균이 높으면 잘하는 학생들의 집단이니까 여기에는 1등급의 비율을 높여놔야 되기 때문에 등급 커트라인을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적을 선택했을 때에는 어쨌든 등급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이제 과거랑 좀 많이 바뀐 거예요. 문과 학생은 확통을 하고 이과 학생은 미적과 기하를 해라. 이것도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 중에는 실질적으로
미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꾸로 이과 학생 중에서도 미적에서 확통으로 바꾸는 학생들도 꽤 많다라는 거. 그럼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 미적하는데요. 확통해야 될까요? 미적해야 될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선택 과목은 8문제거든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4개 이상 맞았으면 미적 유지, 4개 미만으로 맞았으면 확통으로 바꾸는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문제라는 건요. 미적은 양이 제일 많습니다. 공부할 양.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문제가 수원, 수투, 수투에 대한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양도 많고. 그런데 4개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기본 개념은 잡혀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올해 이제 재수 생활하면서 충분히 높여갈 수 있다. 근데 4개 미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경하시려고 하면 4개 미만 학생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 또는 수학 선생님과 꼭 상담을 통해서 과목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한번 과목이 변경이 되면 올해는 그걸로 쭉 밀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흔히 얘기하는 단원별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 수학의 이제 보완 수업들이에요. 자, 첫 번째 베이직 매스 수상화, 그다음 코어 매스 수원 수투, 수능 빈출엔제 수원 수투. 자, 베이직 매스 수원 상하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평가원에서 작년에 이제 조금 대대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1 때 배우는 과정인 수상화의 비중을 높이겠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수상화의 비중을 높이겠다가 수상화 문제를 내겠다는 아닙니다. 단독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수상화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수원 또는 수투 또는 선택 과목에서 문제를 푸는데 활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 보면은 수투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상화 문제였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수투를 가지고 쓰기는 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수상화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그러면 수상화 공부를 다 하는 게 맞죠. 근데 개별적으로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수상화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자, 고1 때 1학기 때 수상을 배우고 2학기 때 수화를 배우는데 고1, 2, 3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지가 1학년 때 배우는 1학기 시험지들이에요. 수상 시험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이 대략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많이 써먹는 건 6가지 정도 돼요. 그럼 이 4가지는 뭐냐면 고1 때 내신의 변별력을 위해서 넣어놓는 문제.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게 되면 쓸데없는, 수능에서 말하는 쓸데없는 그 4개의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렵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써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수상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내가 수상화 공부를 꼭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꼭 시즌 1에 베이직 매스 수상화를 듣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어 매스 수원 수투는 뭐냐면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얘기해서 개념 수업을 하게 되면 개념 자체를 놓고 설명이 좀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실력 수업과 실력 업 수업은 개념 설명은 좀 짧고 그 다음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히고 그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수업들은 어떤 학생들이 듣는 게 가장 좋으냐면 개념 수업을 듣거나 내가 실력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코어 매스 수원 수투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능 빈출 엔제는요. 어찌됐든 이 수업 중에는 레벨이 제일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기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 수원과 수투에서 좀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컨텐츠 수업이에요. 핀포인트 수학 20, 시대인재, 그 다음에 서밋 수학 10, 마지막으로 시대인재 브릿지 모의고사. 자, 컨텐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어떤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응시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시험을 못 볼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개념 정리라는 건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쭉 해왔던 거예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점이 뭐냐면 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니 다시 개념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예요. 왜 개념 정리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수업 보고 필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게 본인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기한 노트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대부분의 개념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뭐가 적용이 안 돼? 문제에 적용이 안 돼.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되냐면 시험을 보는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레벨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피포인트 수학 20이라는 건요. 수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학생들을 위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시험 보면요. 맞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거부터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수업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극복시켜 드리겠다는 거고요. 시대인재 엑셀과 시대인재 브릿지. 저희 이제 이 투수는요 시대인재하고 협연을 맺어서 저희에게 이제 단독으로 이제 컨텐츠가 납품이 되는데 시대인재 컨텐츠는 이렇게 패키지로 사는 겁니다. 사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브릿지 모의고사가 들어있어요. 엑셀 모의고사는 뭐냐면 단원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1단원, 수원의 1단원, 2단원 이렇게 묶어놓은 테마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 브릿지 모의고사는요 수원수도 전번에 대한 모의고사. 난이도는 어찌됐든 이 20문제를 제외한 10문제니까 난이도는 조금 있어요. 그럼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본인이 한번 풀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본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시면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서밋10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투스 컨텐츠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듣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작년 수학 과목이 취약했던 학생의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는 제가 직접 짜준 시간표입니다. 이 학생이 좀 이력을 보시면 수학을 제외한 전등급 1등급이에요. 근데 수학만 5등급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예고를 다녔던 학생이고요. 미술을 하는 학생입니다. 목표는 서울대 디자인학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거의 다 떨어져요. 다른 과목이 올 1인데 수학이 5인 바람에 홍대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조금 비중을 많이 실은 시간표.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선택을 합니다.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드적으로 잘하니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시즌 1에는 수학의 비중을 너무 많이 높였어요. 이렇게 해서 1년을 버텼거든요. 결과물은 올 1 나왔고요. 그래서 서울대 디자인학과 합격했고요. 더 놀라운 건 연대 일반학과도 합격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서울대 디자인학과를 이제 진학하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과목을 어느 특정 시즌에 조금 수업을 좀 더 들으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선택지 수업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구문하고 독해 수업이 있고요. 레벨은 2개. 개념하고 실력 이렇게 들어와 있고 마지막에 있는 1등급 완성입니다. 기존의 재수반, 다른 재수반에 가시면 일주일에 영어는 6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영어 과목이 좀 약해. 그러면 6시간 수업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 과목이 잘해. 특히 2등급 이내야. 그럼 이 6시간 수업이 너무 과할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딱 2시간짜리고요. 이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 성적 2등급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1등급 완성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초반에 다른 과목 내가 부족한 과목들을 많이 하다 보면 영어 과목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해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수업을 조금 추가시켜서 듣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영어 컨텐츠입니다. 테마 수업. 자, 저기 보시면 이제 영어 과목이 아무래도 절대평가다라고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대평가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영어는 쉽다죠. 근데 결과를
열어보면 영어는 쉽다가 아니에요. 1등급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등급을 따는데 가장 수월한 건 맞아요. 70점만 받아도 3등급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70점만 되면 3등급 안 나와요. 국어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떨어지고. 등급을 받기는 수월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등급은 좀 상위 등급이니까. 그래서 영어 과목이 너무 이제 약한 친구들 위한 단어 듣기 수업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어 과목이 좀 약하다 싶으면 꼭 첫 번째 수업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찬가지로 저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 들어와 있고요. 서밋 영어 에이트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수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 수업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은 모의고사를 직접 같이 보고 두 번째 시간에 해설을 하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4개 정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 칸, 즉 빨간 박스 되어 있는 칸이 이제 영어 과목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탐구는 일단 원 과목은 다 깔립니다. 물, 화, 생, 지. 거기에 이제 물리하고 화학은 단일반이에요. 여기는 레벨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물리하고 일단 화학은요 기본 이상이 되는 애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탈률이 많은 과목이 물리하고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에서 물리 또는 화학을 선택했다가 올해는 생명 또는 지학으로 가겠다 또는 사탐으로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하고 화학은 개념 수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화학은 레벨 수업은 없고요. 대신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개념 수업과 실력 수업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국영수 수업은 100분이 1시간이었거든요. 100분이 하나의 수업이었는데 과탐 같은 경우에는 과탐 사탐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하나의 수업이에요. 150등이에요. 그래서 3시간 수업하고 1시간은 1대1 클리닉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사탐 보여드릴게요. 사탐은 경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열려요. 그리고 사회문화만 레벨이 있고 나머지 과목은 레벨이 따로 없습니다. 사회문화를 이제 레벨을 넣어놓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문화로 올해 처음 과목을 변경하는 학생이 제일 많아요. 특히 우리 이과 학생들이 한 과목의 과탐을 접고 사탐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업이 사회문화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진도부터 나가는 개념반을 따로 개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만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다 열린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냐면, 그래 내가 이제 24일부터 정규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간표를 짰어. 그럼 이 시간표가 1년 내내 가는 것이냐? 그러면 시즌제 또는 선택 수업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내가 처음 정한 시간표로 1년을 가자라고 하면 과거의 재수반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즌별로 시간표를 만들게 됩니다. 시즌 1 개강 시즌이고요. 시즌 2, 시즌 3, 시즌 4 총 4번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짜시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시간표는 작년 수능 성적 플러스 분석고사 성취도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두 번째 시즌부터는 매달 보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육구평 이런 것들로 본인의 레벨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공부를 좀 했더니 수원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 그럼 레벨을 윗단계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어떤 특정한 과목은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성적이 잘 안 올라. 그럼 레벨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셔도 돼요. 그럼 시즌 1과 시즌 2는 같은 수업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법, 과학기술 이런 수업 말고는요 수업이 다 다릅니다. 교재 자체가 다 달라요. 저희는 원칙이 뭐냐면 한 시즌에 모두 다 한 바퀴씩 도는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즌은 10주 또는 9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능주 종강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능 이후에도 포스트 수능이라고 해서 논술 및 대학별 교사를 다 지원해드린다는 거. 그다음에 정시 지원 상담까지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표는
총 4번에 걸쳐서 짤 수 있고 첫 번째 시간표는 수능 플러스 분석고사 성취도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컨텐츠는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관심의 포인트는 좀 다르죠. 컨텐츠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컨텐츠를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고, 우리 학생들은 나에게 맞는 컨텐츠가 무엇인가, 옆에 있는 학생 보고 쟤도 이거 사니까 나도 이걸 사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컨텐츠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 구입하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 다니려면 여기 있는 많은 컨텐츠를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도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필요하면 다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저희는 단순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모든 수업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컨텐츠를 풀면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들음으로써 그 컨텐츠를 100%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오냐면 가장 핫한 거죠. 시대인지 서바이벌 전 영역이 다 들어옵니다. 국, 영수, 탐구. 내가 원하는 부분 다 구매해서 풀어보실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다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어에서 이제 조금 유명한 한수 2강 모의고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수능 핏, 서밋, 트리거 시리즈, 핀포인트는 저희 이투스 저희 컨텐츠라는 거. 요거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컨텐츠를 선택하는데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첫 번째 본인의 성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다 어렵다, 다 쉽다는 아니고요. 어려운 컨텐츠들도 있고 난이도가 중하 컨텐츠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과목별 성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텐츠를 선택하면 내가 이 컨텐츠는 풀고 나서 꼭 수업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수업을 매칭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매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역시 성적 처리가 돼요. 그럼 이 성적은 우리 담임선생님들한테 다 보내지게 되고요.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1대1 상담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단순히 컨텐츠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수업도 마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컨텐츠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전부고요.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